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베이리생. 자, 페이지는 138쪽입니다. 자, 환기를 조금만 시킬게요. 잠도 깨시고, 하겠지만. 자, 138쪽에, 자, 이번 페이지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부등식 푸는 거는 다들 이제 막힘 없으신가요? 자, 가열아, 이제 좀 풀 수 있겠어? 어때? 잘해요. 아, 잘해요. 감사합니다. 아,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풀어봤잖아. 그럼 이제 이거 가능할걸? 뭔가 느낌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혹시 55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이제 이게 뭐 소위 이제 저랑 오래 하시면 제가 좋아하는 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항상 나오잖아. 지난 시간에는 해를 구해봤다면 그럼 당연히 해를 주고 식도 만들 수 있겠죠. 뭐 그런 페이지입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가 이거예요. 오늘은 해를 줘요. 해를 주고 거꾸로 식을 만들어봐라. 혹은 뭐 식을 한번 추리해봐라.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5, 56 둘 다 해볼게요. 자, 한번 고민할 시간 드릴게요. 사실 이거 오래 안 걸리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 말로 복습하자면 2차 부등식을 배웠는데 약간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공식으로 만들었거든. 특별히. 그리고 이제 그 절대값 부등식과 비슷하게 부등호 방향이 중요했어.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 스타일이 이 두 개잖아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고 하나 주의할 점 뭐다? 그 공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입니다. x제곱의 계수가 양수일 때의 공식이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페이지는 그냥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셨나요? 자, 55번 문제. 자, 어떻게 하면 돼? 자, 위에 읽어보시면 x제곱의 계수가 나와 있잖아. 자, 일단은 1. 자, 양수일 때니까 곧바로 공식의 모양을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런 모양. 보통 제가 이제 뭐 가운데 몰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런 모양은요 언제 생긴다? 자, 요런 식의 인수분해에서 자, 부등호 방향 아연아 오른쪽이 클 때야 왼쪽 클 때야? 요게 요럴 때였죠. 물론 자, 주의할 점은 요 자리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요 자리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근데 이번 문제는 요 자리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시면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약간 2차 방정식과도 비슷해 보여요. 식 만드는 게.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이렇게도 맞지만 저희 답안지에서는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쓰고 있네요. 전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마찬가지로 저런 모양이 나올 때는 부등호 방향이 식쪽일 때야. 역시나 맨 앞에가 양수일 때인데 양수로 나와 있으니까 1 쓰면 되겠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얘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혹시 둘 다 맞은 친구 있을까? 이 재훈이 어떠세요? 아예 거 틀렸어요. 아래 거 틀렸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59번 문제 어떨까요? 자, 59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뭐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자, 오늘의 컨셉이 뭐다? 이렇게 해를 주고 식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해를 주고 식을 만드는 문제. 근데 얘네들은 별게 없는데 좀 이제 어떤 문제들이 별게 있어요. 그거에 오늘 집중하세요. 알겠죠?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위에 보시면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자, 이거 조금 주의해야 돼. 요게 지금 음수라서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의 주인지를 제가 한번 심어 보여드릴게요. 자, 저거일 때, 자, 주어진 애가 이겁니다. 일단 이 해를 가지고 식의 뼈대를 좀 만들겠습니다. 자, 공식을 거꾸로 써볼게요. 자, 이런 모양 나왔다는 말은, 자, 무슨 말이다? 요 자리에 인수로, 자, 요렇게 나온 거 맞나요? 그리고 자, 요 자리가 양수일 때 기준, 양수 기준으로 이거죠, 여러분들. 맞아? 근데 자,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요 자리에다가 젤을 넣는 거예요. 소미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돼요. 요게 지금 저 자리가 양수일 때의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버리면 지금 뭔가 이상한 상황이 돼요.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요 숫자를 양수로 바꿔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혹은 두 번째 방법은 요 자리를 음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잖아. 자,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요.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런 식으로 요 자리가 음수로 바뀌는 거 맞아요? 음수로. 이 상태에서는 저 친구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두 가지 스타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돼? 자, 이 문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혹시 둘 중에 한 개 나왔다 하는 친구, 요거 나온 친구 확인 좀 해볼게요. 재훈이 혹시 이거 다들 이렇게 안 쓰고 혹시 이렇게 쓰신 건가요? 이거 안 돼요. 자, 이 문제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배운 공식은 기준이 뭐였냐면 양수일 때야. 한 번 더 해봐.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전개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조심해. 그 공식은요, 내가 그 필기했잖아요. 그거는 양수일 때 기준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문제 풀 때 좋은 습관은 양수로 바꾸는 게 좋은 습관인 거예요. 항상 최고차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습관이 있으면 사실 아마 그 기준을 몰라도 그냥 풀었겠지만 여기 문제 풀 때는 그걸 좀 의식을 해야 돼요. 양수일 때 60번 풀어볼게요. 뭐 사실 뭐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40초만 드릴게요. 지금 답안지는 전개까지 해서 정리까지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랑 관련된 몇 가지 정도를 조금씩 발전되는 문제들도 보여드릴 테니까 어쩌면 이제 이거는 따라갈 수 있어.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도 자, 요 이제 해를 먼저 보시면 이 해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자, 저런 모양은 이럴 때고 요거는요, 여기가 중요해. 요 자리가 양수일 때 기준이야. 이해돼? 근데 위에 봤더니 자, 요게 이제 음수가 나왔잖아. 자, 이제 요 식을 쓸 거면 요 자리에 재우나 얼마를 넣으면 돼? 마이너스 3이야, 그냥 3이야? 아니라고 했죠. 이 식을 쓸 거면 이걸 넣으면 안 돼요. 다시 이 식을 쓸 거면 자, 여러분 차이점 이해돼? 저는 지금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든 친구는 뭐 그것대로 또 뭐 말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든 거라 요 자리는 양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이럴 때는요, 요 자리에 3을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풀기 치려면 어떻게 하라고?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주라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 자리가 민서가 무슨 자리가 돼? 음수가 되니까 이때는 쟤를 쓰면 된다고요. 자, 그럼 제가 하는 말 약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잖아.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둘 중에 한 개가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나온 친구? 자, 둘 중에 한 개가 나왔다. 혹시 이거 소미랑 가연이 이해하시겠어요? 너네가 약간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공식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오른쪽 위로 가볼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61번 문제. 이건 어떨까요? 네, 조금씩 어떤 변칙 스타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약간 뼈대가 나와 있죠? 저 뼈대랑 비교하시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거 관련 문제 쭉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해를 많이 구해봤으면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이것도 여기는 뭐 오래 안 걸리잖아. 40초만 드릴게요. 이것도 길어 솔직히. 자, A, B를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저기 승우야, A 값 뭐 나와? B 값은? 자, 혹시 맞은 친구? 1, 2, 3, 4, 5 다 맞았네요. 오. 자, 이번 문제는 달라진 게 뭐예요? 자, 뼈대가 나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뼈대 안에 보시면 뭔가 하나 또 정상인 게 들어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번 문제 이 자리가 뭐다? 자, 아까 앞에 표현 빌리자면 x제곱의 개수가 10 안에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 해를 가지고 푸는 거니까 사실은 같은 문제예요. 보기에 따라서. 자, 가볼게요. 자, 이 해 가지고 저는 또 다른 뼈대를 만들어서 얘랑 비교할 겁니다. 이렇게 비교할게요. 자, 얘는요, 언제 나온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자리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살짝 비교해 보시면 자, 부등호 방향이 똑같죠. 이 자리가 1이 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얘를 전개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자, 전개하시면 A값, B값 나오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똑같은 문제고요. 맨 밑으로 가볼게요. 64번. 자, 이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해를 주고 식 만드는 문제가 좀 그냥 유명한 문제인데 당연히 나오잖아.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걸 만날 때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면 안 돼. 그냥 원래 배운 대로 해보고 비교해서 추리하는 문제예요. 약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한 1분 드릴까요? 특히 이렇게 식이 주어진 경우는 그 시간을 잘 보면 뭔가 들어있을 거거든. 걔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모양 같은 거 맞춰가는 그런 작업을 하실 겁니다. 다 붙이고도 있네요. 잘하네. 자, 2차까지는 다 중요해.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분식. 딱 주면 뭐 푸는 거라던가 다 할 줄 알아요. 모든 걸. 자, 이 문제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 혹시 민서가 A 값 뭐 나와?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요. B 값은? 마이너스 10이요. 마이너스 10이요? 혹시 이거 나오셨나요? 아니면 다른 거 나오셨나요? 아, 10이요. 이거 그냥 10이죠? 저 혹시 이거 맞는 친구? 혜린이 어때? 딱 나왔어? 가볼게. 자, 이번 문제도 자 여기 뼈대가 나와 있는데 자, 눈에 띄는 거는 이거 나와 있죠? 이거 얘랑 비교할 겁니다. 자, 밑에 해가 나와 있으니까 저는 보통 이제 해가 나올 때 해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이 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자, 요런 부등호 방향이지. 이렇게. 자, 만드신 다음에 이제 이 친구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혜린아 이해돼?
근데 이 친구랑 비교해봤더니 일단 뭐가 달라? 혜린아. 방향 다르잖아. 그 방향 같게 만들자고요. 자, 이 식을 건드려 볼게.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시면요. 방향 같게 만들 수 있나요?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뭐 하는데 이 식을 전개해서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뭐 A라던가 B라던가 네모가 다 나올 거라는 거야. 이해돼? 자, 이 전개해 보시면 되겠죠. 자,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 이 되고, 자, 한번 비교해 보시면 혹시 혜린아 이 네모 자리 얼마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맞아? 자, 우리 비교 대상은 이거거든요. 그냥 1이죠. 그냥 1이라고. 네모를 구할 수가 있고, 네모가 나오면 A랑 B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네모가 나왔잖아. 그럼 저 A는요, 비교하시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자, B는요, 비교하시면 10 나오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느낌 오세요? 혹시 맞은 친구 중에도 약간 다른 느낌이다. 이런 느낌도 가능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정리해 보시면 되고, 저희 다른 책 가볼게요. 이 책 말고 다른 책에는 조금 더 이제 풍성한 내용이 있어. 이 책에는 여기밖에 없는데, 저희 라이트쌤, 그러니까 라이트쌤 난이도가 어느 정도예요? 작년도 기준으로는 안 하고, 작년도는 사실 근데 비교할 대상이 안 될 것 같아.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고, 작년 기준으로 이것만 해도 100점 나왔어요. 작년도는 일단. 그러니까 페이지는 140쪽입니다. 아마 지난번 숙제가 여기 뭐 몇 장 없었잖아. 139까지였으니까. 자, 140쪽부터가 해가 나와 있잖아. 자, 여기에 있는 1029번 B 플러스 한번 가볼까? 그럼 이제 이런 게 더 어려워지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풀지? 근데 저는 결국 설명 들어보면 또 비슷할 거예요. 또 뼈대 만들고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좀 알아오는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1분 50초. 이거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1분 50초는 5%가 몇 개 없어요. 보통 한 두세 개 빼고는 다 풀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학년 상관없이.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시면 1029번. 자, 2차 분식에 해가 나와 있는데 저희 방금 전에 이런 문제 보고 왔잖아. 달라진 건 뭐다? 아까는 뭐 여기든 저기든 하나 나왔거든요. 이제 비교하라고. 근데 없잖아. 뭐 그럴 수 있죠. 자, 일단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자, 요거로 시간 만들게요. 따로. 자, 얘 여기가 양수일 때 기준 자,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어쩌면 저희가 할 거는 이 주어진 식과 좀 비교를 해서
어쩌면 이 네모 자리를 좀 알아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주어진 식이 지금 뭐냐면 요게 지금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자, 비교해 볼 건데 자, 부등호 방향부터 요거 반대로 바뀌었죠. 즉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겠습니다. 자, 부등호 방향 통일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자, 이거 비교해 보시면 혹시 가연아 요 네모 자리에 뭐 들어갈 줄 아시겠어요? 표 이제 여기 같은 방향이니까 이게 같은 식이 돼야 되거든. 그럼 다시 자, 네모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자, 혹시 혜린아 네모 자리에 뭐 들어가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얘랑 비교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최고차항 개수가 저 자리니까 네모 자리에 마이너스 a면 되겠구나 라는 추리가 가능하다. 근데 아까처럼 실제로 a, b, c는 못 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없잖아. 일단 요렇게 해서 얘를 한번 전개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a에 관한 식으로 쫙 바꿀 수가 있죠. 다시 위에 올라가서 자 이제 여기 있는 마이너스 b랑 얘를 비교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자 우리한테 어떤 관계식 몇 가지가 생깁니다. 자 마이너스 b는 2a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마이너스 c는 뭐다? 15a입니다.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a, b, c를 못 구하지만 얘네들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묻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저걸 구하래요. 자 우리 사실 이제 이 작업은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문자가 3개인데 a, b, c 못 구해. 근데 풀 수가 있어요. 저 문제. 자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이 식을요 b는 a에 관한 식으로 얘를 c는 a에 관한 식으로 통일할 수 있지. 자 여기 있는 이제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5a를 넣는 거예요. 다시 저기 있는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a를 넣으면 전부 다 a로 통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서 통일해 보시면요 쓸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전부 다 a가 들어있으니까 양쪽에 나누기 가능하죠. 근데 이게 이제 부등식이라 저희의 고민이 한 가지 생겨요. 무슨 고민? 이거 부등호 방향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해돼? 혹시 그거 여러분들 어디서 할 수 있게요? 여기 우리가 조건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다? 양수 자리거든. 다시 얘는 지금 양수가 돼야 돼. 자, 그 말은 소미야. A는 양수야, 음수야? 이게 A가 음수라는 결론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요 조건 자리에서 그게 숨어 있다는 거야. 자, A가 음수니까 부등호 바뀝니다. 자, 이 문제가 풀려요, 결국.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정리해봐. 예전에 한번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게 이제 ABC를 못 구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등식이라던가 부등식은 사실 못 구해도 풀 수가 있어.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문자를 한 개로 통일하면 날릴 수가 있다고요. 이해돼? 얘를 풀어보시면 되겠지. 요거 아마 인수분해 되니까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곱할게요. 그리고 지난번 숙제를 해보시면 되겠죠. 3, 5, 1, 1 맞불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3x 플러스 1, 5x 마이너스 1 자, 방향 이쪽이니까 약간 벌어지는 모양으로 정답을 쓰시면 되겠다. 자, 요게 정답입니다. 혹시 맞은 친구? 1, 2, 3 훌륭합니다. 자, 틀린 친구 이유 발견했어요? 이게 약간 어려운 스타일이야. 결국은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른 문제 풀어볼까? 자, 밑에 있는 1030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저렇게도 바뀔 수도 있어요. 자, 1030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푸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은 걸로 보이거든. 너네 있잖아. 수학 정말 잘하고 싶으면 그걸 잘해야 돼. 이게 이제 교재에서 유형 1번, 2번, 3번은 이 책 만든 사람 기준인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유형 3번, 유형 4번이 같은 걸로 보이셔. 왜냐면 걔는 걔야. 해주고 뭐 식을 어떻게 만들란 문제예요. 자, 비슷하게 해봐.
또 될 겁니다. 이거는 1분 한 40초만 드릴게요. 얘는 사실 또 오래 안 걸리거든요. 따라가면. 자, 조금씩 발전되는 걸 보세요. 뭔가 좀 덜 줘, 계속. 처음에는 x제곱의 개수가 말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시간에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는 시간에 아무것도 없고 방금 푼 거. 이번 문제는 뭐지? 일단 해만 나와 있고 그냥 fx라고 퉁치고 있네요. 그럴 수 있잖아. 오늘은 제가 좀 그리고 진도를 조금 나갈 건데 질문 오늘 질문 오늘 질문 많니? 어땠어? 근데 오늘도 만약 있다고 치면 그 앞에 라이트센 앞에 거기 같은데 사실 뭐 거기 제가 했을 때는 별로 어려운 거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오늘은 질문을 좀 15분에서 한 20분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수업할게요. 일단은.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같이 가볼까? 자, 이번 내용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한번 시범 보여드리고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위에 이제 fx의 해가 나와 있는데 달라진 거는 이제 요 자리가 아까까지는 뼈대로 나와 있잖아. 뼈대도 없이 그냥 어떤 2차 분식이다 라고 나와 있고 해가 나와 있어. 일단 모르겠고 2차 분식의 해 지난번 공식을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요 자리가 양수라고 치면 요게 저희가 푼 공식일 때 요거잖아.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여전히 똑같이 이 친구를 그대로 가지고 와봐. 밑에다가. 결국 얘를 푼 게 요 식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fx가 대충 이런 모양이구나 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번 문제는 그러니까 fx의 뼈대를 좀 만들 수가 있는 문제예요. 즉 말하자면 자, 다시 말해볼게요. 즉 fx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이 자리는 뭔지 모르지만 양수가 들어가는 자리다 까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끝났어요. 자, 요거 풀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x 자리에 2x가 들어가 있잖아. 그냥 x에다가 2x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아마 저 표현을 좀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2학기 때 자세히 배울 건데 자, 어려운 말 아니야. x에다가 2x를 넣으세요 그 말입니다. 자, x에다가 2x를 넣어보시면요 바로 쓸게요. 네모 요 자리는 양수 자리입니다. 그리고 x에다가 2x를 넣으시면 2x 플러스 1 x에다가 2x를 넣으시면 2x 빼기 4 즉 이거의 해를 구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양수니까 양쪽에 나누시면 부등호 안 바뀌죠. 꽤 푸는 문제예요. 자, 얘는 공식으로 외웠습니다. 이제 자, 가운데 몰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맞은 친구? 맞으셨나요? 자, 혹시 틀렸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밑에 거. 자, 1031번. 자, one more time. 이번에 맞춰봐. 아마도 이제 저 기호가 생소해서 틀린 적이 있을 것 같아. 저 기호 어려운 기호 아니야. x에다가 쟤를 넣으시면 돼요. x에다가. 그러니까 2학기 때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저게 이제 일종의 합성이라는 건데 그냥 대입하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fx라고 나오는 문제인데, 자, fx도 역시나 뼈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해를 가지고 뼈대를 만든 다음에 쟤랑 비교해서 fx를 완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뭐 f3x 빼기 1은 x 자리에 3x 빼기 1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저 기호를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 보시면 맨 앞에 네모는 아마 지워질 겁니다. 결국은 지워지고 또 풀 수가 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셨는지요? 자, 혹시 이 문제 아연아 정답 나온 거 있어? 혹시 뭐 나온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4번? 4번이요. 자, 혹시 맞은 친구? 4번인데. 자, 어떻게 하자고? 자, 이번에도 해가 나와 있잖아. 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보통 이 자리를 네모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아마 해설지에서는 뭐 네모가 아니라 뭐 A다 이렇게 쓸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뒤에다가 꼭 밝혀주세요. A는 양수라는 거. 자, 이 공식의 양수일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요게 이제 fx인데 이제 얘랑 비교해 보시면 부등호 방향 똑같으니까 즉 얘가 얘입니다. 이해돼? 즉 다시 말하면 fx를 여러분들이 뼈대를 네가 만들어 와라. 그런 문제랄게요. 자, 이렇게. 자, A는 양수고요. 자, 이제 뒤에 보시면 뭘 구해라? 이거 구해줘. 그런 문제예요. 자, x에다가 3x 빼기 1을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x에다가 3x 빼기 1 빼기 3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가 0 이상이다. 자, 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A를 지울 수 있는데 양수니까 안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공식으로 끝내면 되겠죠. 자, 공식 써보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또는 이거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자리가 알파, 요 자리가 베타가 되겠죠. 곱하시면 2가 나온다. 자, 틀린 친구 이유 발견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두 문제는 집에 가서 풀어봐. 아시겠죠? 그 다음 자 가볼게요. 요 책 온 김에 몇 가지 추가로 설명드리고 잠깐 쉴까요? 저희 몇 번 안 지났지만. 자, 1034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절대값 분식 할 때 절대값 문제 기본 풀이를 말한 적 있지. 다시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 문제는요, 얘를 없애야지 풀 수가 있어요. 이거 없애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크게 두 가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각각을 푸는 거였지. 해서 연립까지 해서 최종 정답들을 뽑는 문제입니다. 해보세요. 이거 아마 어떤 친구는 맞출 수 있을걸? 이런 게 이제 내가 말하는 그 응용력이야. 그러니까 원래 절대값 문제 똑같아, 사실. 이거는 사실 그냥 똑같이 풀면 이제 푸는 친구 있다는 거야. 그냥 똑같이 할 거고 나는. 해보세요. 시간 드려볼게요. 자, 시간은 1분 30초. 자, 절대값이 포함된 어떤 2차 분식 같은 건데, 자, 저 절대값을 없애야 끝납니다. 어떻게 없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범위를 나누시면 돼요. 크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리고 각각을 푸신 다음에 꼭 주의할 점은 연립을 해야 돼.
그거라는 가정하에 풀었기 때문에 걔랑 연립한 최종 정답이 나올 거예요. 매번 그렇듯. 그래서 원래는요, 진짜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줘도 풀 줄 알아야 돼요. 뭐 절대값 방정식이든 함수든 부등식 똑같아. 원래 전략은. 쌤 지난번에 공식으로 외웠잖아요. 결국 고찰을 해서 공식을 외우는 거지. 원래는 공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은 외우지. 근데 이거는 뭐 외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자, 한번 제가 좀 시범이라고 해야 되나 복습이라고 해야 되나. 자,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여기 2차 부등식이라고 안 써있죠. 왜? 사실 이것 때문에 조금 애매해서 그래. 자, 어떻게 하죠? 얘를 없애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안 없어져. 자,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절대값 안쪽이 양수일 때 보통 는을 그냥 써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값 안쪽이 음수일 때. 자, 이거를 따로따로 푸실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깔끔하더라고요. 왜? 자, 양수일 때는요, 절대값 그냥 꺼내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요 라인에 정답들이 나올 거예요. 연립까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쓰는 게 좀 예쁜 것 같아요. 해보니까. 자, 밑에 거 지난번 숙제입니다. 자, 인수분해 해서 요거 두 개 연립해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고. 자, 요것도 돼야 되고 요것도 돼야 되니까 여기 라인의 최종 정답은 저는 암산하겠습니다. 아마 이거일 겁니다. 이거. 자, 이거 또는 이것도 정답이에요. 또는 자, 오른쪽 거. 자, 얘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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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0이야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니까 맞네요. 이거. 자, 이거 두 개가 정답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정답 모양이 하나로 써있지. 이거 본 적 있죠? 이거 합칠 수가 있어요. 상황이. 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도 정답인 거고, 자, 0부터 2까지 정답인 거니까, 소미야, 이거 뭐라고 쓰면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실제로 그려보시면 쭉 이어지는 거라, 이렇게 해서 알파벳을 나누기까지 시키는 거 하세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혹시 맞은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맞은 친구는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이 친구의 메커니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앞으로도 졸업할 때까지 아시겠죠? 저 위에 있는 문제는 한번 집에 가서 해봐.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위에 있는 두 문제도 저거 그냥 풀면 안 되고요. 각각을 나눠가지고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희 어디로 가냐면 이것까지 하고 싶을까? 자, 오케이. 자, 144쪽. 저 가운데 안 하는 거예요. 저 가운데 넘어간 것들은 이제 쉬는 시간 다음에 한 번에 쫙 갈 겁니다. 쟤네들이 조금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느낌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1052번 문제입니다. 이게 약간 좀 그냥 재밌는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 이게 약간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거를 약간 반대로 했었는데 그걸 약간 반대로 좀 문제라 보시면 돼요. 힌트, 제가 지난 시간에 2차 부등식을 처음 설명할 때 공식이 아니라 부등식을 함수로 보는 방법을 설명했지. 각각을 함수로 본 다음에 크다를 위에 있다라고. 이해돼? 이번 문제는 그거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거꾸로 위에 있다 라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면 돼요?
위에 있다. 아마도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팁이 있을 것 같은데. 1번 드릴게요. 자, 같이 해볼까? 자, 보세요. 자, 지난 시간 내용 복습.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이 관계를 먼저 봤잖아. 그치? 자, 물어볼까요? 태린아, 우리가 보통 부등식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읽어요? fx가 gx보다 크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함수에서는 이제 함수로 갔잖아. 크다는 게 없다고. 자, 함수에서는 재훈아, 뭐라고 읽어? 자, 이번 문제 컨셉 아시겠어요? 이번 문제는 이게 나와 있고 이렇게 바꾸라는 문제예요. 다시 이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2차 함수가 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지. 다시 이번 문제를 필기하자면 함수 관련 멘트가 나와 있는데 위에 있다 라는 거를 지금부터 부등식으로 바꿔보자요. 이 함수를 부등식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자,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위에 있다라는 말은 크다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등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를 풀어보시면 그때의 부분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돼? 자, 일종의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자, 얘 2항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가 되고, 자, 인수분해 해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자, 요거 또는 요게 되겠죠. 자, 혹시 맞은 친구? 그래요.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밑에 쭉 보시면 다 그런 멘트가 있잖아. 그럼 자, 반대로 가야라. 아래에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부등식에서 아래에 있다. 자, 위에 있다라는 게 크다는 거면 자, 얘 입장에서는 아래에 있는 거잖아. 즉, 얘 입장에서 작다는 거 맞나? 그 위아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거는 똑같아요.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셉은 이거야. 함수를 부등식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자, 여기서 응용되는 게 바로 오른쪽 문제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 쉬는 시간 다음 내용이랑 같이 곁들여서 풀 거라서 지금은 하지 않고요. 저희 쉬는 시간 전에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활용 있죠. 활용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활용인데 뭐 활용은 매일 똑같잖아. 자, 예를 들어 1060번 문제. 자, 저 문제는 식이 있는 활용입니다. 또 말할까요? 자, 식이 있는 활용은 식을 먼저 보세요. 항상 시간에 문자들의 역할 체크하세요. T가 뭐고 H가 뭐고, 그리고 실제 문제를 보시면 시키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자, 식이 있는 거 하나, 식이 없는 거 하나 풀고 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까지 끝낸 거냐면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연습할 게 있어. 사실 여기까지는 진지하지 말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쉬는 시간 다음 내용이 조금 이제 그 느낌이 중요한 내용이거든. 잘 듣고 느낌 받아가세요. 자, 1060번입니다. 이것도 뭐 시키는 거 하시면 되겠죠?
이 책에서 그 중간에 배웠던 그 2차 함수의 활용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은 중학생 때랑 사실 비슷해요. 느낌 자체가. 그냥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좀 그때 기억을 살려서 해보세요. 여기 한두 개만 풀고 쉬겠습니다. 지금 시간 48분. 자, 식 만들어 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세 번째 문장에 식이 나와 있잖아. 자, 오랜만에 복습. 식이 있는 활용은 식을 먼저 보시면 되고, 자, 위에 올라가서 T라던가 H, 자, 문자의 역할만 체크하는 겁니다. T는요, 자, 위에 읽어보시면 시간, 가끔 치사하게 단위를 건드려. 치사한 건가? 가끔 건드리니까 초를 쓰는 자리입니다. 다시, 이 자리는 높이, 단위는 미터를 쓸 겁니다. 자, 체크하시고요. 실제 문제 보세요. 그럼 식이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봤더니 자, 뭘 요구해? 높이가 3.2m 이상까지 끊고 자, 높이 자리가 h였잖아. 다시 말하면 h가 3.2m 이상이죠. 많이 맞고요. 자, 이제 h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오른쪽에 있는 식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냥 2차 부등식 문제예요. 얘를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자, 얘 한번 풀어보시면 정답 말씀드릴까요? 정답 2번 나오는데 많은 친구? 응? 아무도 없네. 혹시 수능 어디 틀렸어? 이거까지 나오셨나요? 아, 지웠구나. 혹시 재훈이 어디 틀렸어요? 식 빠지는 이런 거. 아니, 다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중? 아, 그렇구나. 시간 내가 얼마 전 1분 30초? 그러니까 이거 뭐 10 곱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정리해보시면 아마. 근데 이거 이제 어떤 치고 이런 치고 없어. 선생님 정답은 나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얘를 풀어보시면 이거 푼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어낸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나오면 민서가 그럼 정답은 몇 초 동안이야? 이게 5초 동안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뺀 게 정답이라고. 이해돼? 지금 이거 나온 친구 중에 틀린 친구는 어떻게 정답을 써야 되는지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약간 이제 3.2m 이상일 때의 시간인 거야. 몇 초 동안이니까 이거 두 개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이해를 해서 그냥 빼셔야 돼요. 어쨌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이 없는 거 하나 만들어 보고 쉴게요. 이거 저희 얼마 전에 풀어본 적 있는데 이거 막 뭐 가격 올리면 뭐 줄고 이런 문제. 아무튼 뭐 식 만들어 보세요. 제가 시간을 요게 이제 1분 30초면 이게 어떤 느낌의 시간일까? 1분 30초. 솔직히 밑에 거도 그 정도면 풀어야 돼. 솔직히 냉정히 말할게. 그 정도가 풀어야 돼요. 소수 있다고 설마?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시험 앞두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는 계속 말하지만 아마 어려워질 것 같아. 이제 그 말은 뭐 대표 문제는 많이 나오겠지만 소위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야. 조금 이제 등급을 가르는 그거 고민을 많이 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쉬운 거는 기계처럼 봐. 기계처럼 오자마자 손이 가야 돼. 첫 줄 읽자마자. 이 문제 풀고 쉴게요.
자, 일단은 시간 다 됐는데 제가 일단 10까지라도 만들었으면 계산 꼭 해봐. 저도 한번 10만 만들어 볼게요. 자, 어느 구두 가격이 10만 원이면 하루에 30켤레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적게 팔리겠죠. 그래서 가격을 인상해서 하루 판매액이 308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만들 건데 혹시 봤던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방정식 문제였을 거고 부등식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10만 원인데 X만 원 인상하면요, 민서가 한 켤레에 얼마가 돼? 단위는 10,000원입니다. 이게 이제 한 켤레의 가격 되겠지. 다시 하루에 30켤레 바뀌었는데 판매량이 요만큼 줄었어. 자, 그 말은 혜린아, 그 하루에 판매량은 얼마가 돼? 그쵸. 그리고 자,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판매액 맞나요? 한 켤레가 이만큼인데 요만큼 팔리면 곱하면 하루 판매액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판매액의 공식은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이게 판매액이잖아요. 아니, 한 개에 100원인데 10개 팔면 1,000원 판매액이잖아. 뭐 그런 느낌으로. 자, 여기 판매액인데 판매액이 308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X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하나 좀 이거를 건드렸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 X 혹시 이 X도 범위가 있는 거 아세요? 약간 조심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여러분 이 X가 마냥 다 되는 걸까? 는 아니야. 어차피 이 문제 이것까지 조금 조심을 할 것 같아. 하나 우리 앞에서 해본 적 있잖아. X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자동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자, 먼저 X는 0 이상이겠지 당연히. 왜 X가 지금 가격이랑 어떤 뭐 켤레니까 음수는 절대 안 될 거야.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 X를 마냥 키울 수 있을까? 힌트. 그럼 마냥 키울 수 있을까? 승우야, X가 가장 큰 게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 하루에 지금 30켤레가 팔리잖아.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을 올리면 이만큼 줄어든다고 했지. 그럼 여러분, X가 15보다는 이하가 돼야 되는 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왜? X가 15가 되면 봐봐. 15가 되면 가격이 25만 원이거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해돼? 사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저 말에 의하면.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가 이제 여기를 건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조금 숨어있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2차 함수 할 때 말한 적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X가 가끔은 숨어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56분인가 7분인데 딱 5분만 쉴게요. 7시 한 2분까지. 지원이도 쉬었다 오세요.